안녕하세요. 길지 않은 생이지만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저이기 때문에 한번 제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늘 안정적인 삶을 꿈꿨던 저였기 때문에 20살 되자마자 고시원에 들어가 공무원 준비를 하였어요. 비록 구급 공무원 준비였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악 물고 공부를 했고 3년 만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죠.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보니 외로웠던 시간 그래도 제 옆을 지켜준 사람 때문에 힘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는 지식인이었고 저와 영어 스터디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네가 뭐가 아쉬워서 구급 공무원이랑 결혼을 해? 에휴, 너 변호사만 합격하면 공무원이 뭐니? 의사도 출석했어. 그래도 어떡해요. 진이 임신했는데. 제가 가장이고 남자니까 책임져야죠. 그래도 저 공부하는 거는 진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제 시험은 걱정 마세요. 성인이니까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걔 아마 네가 변호사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 아주 애를 가져가지고 네 발목을 잡아? 속상해 소원. 걔 대학도 안 나왔다며? 너랑은 급이 틀린 앤데 어쩌자고 그런 애를 임신시켜? 너 하나 바라보고 내가 살았는데 너무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역시 뭐 넉넉히 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아직 변호사 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내가 안 따지게 생겼니? 웬만해야 내가 말을 안 하지. 어떻게 그런 급낮은 애를 데려와? 너 변호사 되면 옆집 아줌마가 의사 자리 딱 선보게 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다 물 건너가고. 애나 없으면 제가라도 하지. 애까지 떡하니 생겨가지고. 어머님은 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혼 전 임신한 저를 찾아와 애를 지우라고 종용하신 적도 여러 번 있으셨고 그런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 입원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절대 굴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아이한테 제일 좋은 건 두 부모 그늘 아래서 자라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미움 그대로 가지 않고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어 어머님께 기쁨을 드려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입원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돌릴 것 같아? 네가 성진이 짝이 되는 게 어울리기나 하냐고. 너 같은 애 내가 여러 봤다. 우리 성진이 장래가 아주 유망하니까 지금부터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안 놔주는 거잖니. 하여튼 어려도 무섭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제 진심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성진 씨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까지 있는데 포기 못해요. 어머님도 성진 씨 혼자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빠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저 아이 때문이라도 성진 씨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래, 그 애 때문에 지금 우리 성진이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이 집에 시집 올 거면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와야 할 거야. 너같이 남자 배경 보고 접근한 애,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두 눈으로 확신시켜 줄 테니 그리 알아. 이 철거머리 같은 무서운 것. 거센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제 마음 때문에 어머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 후 고난은 있겠지만 그래도 행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은 변호사가 될 거라며 구급 공무원인 절 못마땅히 여기셨고 절 보면 한숨과 함께 비난 섞인 조롱을 일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었고 시험 공부를 하는 남편인데 왜 저러시나 말이에요. 저희 집에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남편이었어서 속상하면서도 부모님께 참 죄송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절 키워주신 분들인데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하나 했거든요. 오서방, 공부하랴, 임신한 너 돌보랴. 아주 바쁘겠어.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혹시라도 뭐 먹고 싶은 건 엄마한테 얘기해.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지 말고. 알겠지? 오서방은 아마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거에도 잘할 거야. 엄마는 오서방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변호사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좋은 거야? 변호사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떠니? 너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고 우리 집에 잘하고 엄마는 그거면 됐어.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언젠가 다 마음 푸실 거다. 기하게 키운 아들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섭섭해서 그러실 거야. 어른들 마음 다 똑같지 뭐. 그리고 옛날 분이라 더 그러시고.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해드리고 잘 보셔. 내가 알아서 잘하지. 엄마는 참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딸 가진 부모라고 그렇게 수그려. 내가 잘할 거니까 엄마가 그럴 필요 없어. 자꾸 그러면 내가 더 속상하고 엄마한테 미안하잖아. 나 잘 살 테니까 꼭 지켜봐줘, 엄마. 그 모습 보여줄게. 상대적으로 시댁과 친정의 온도차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살면서 어머님께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귀하게 키운 아들 대학도 안 나온 저에게 장가 보내는 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고 여러 번 생각하며 저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서우신 분이었고 임신한 저를 챙겨주시기보다 오히려 부려먹으셨어요. 너 임신한 거 유세 아니니까 내일 시장 봐가지고 연포탕이나 끓여놔. 이맘때쯤 우리 성진이 연포탕 먹고 기운 내거든. 네가 이제 성진이 와이프니까 다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가진 것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네가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어쩌니? 어머님,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성진 씨 어머님이니까 더 잘하고 싶고요. 잘할 필요 없다. 네 끝이 여기 며느리로서 끝날 것 같니? 지금이야 성진이가 콩깍지가 씌어서 못 말리지만 곧 두고 봐. 넌 이 집에서 쫓겨날 거다. 그러니 임신 초기 때 애 지우는 거 잘 생각해봐. 난 너한테서 나온 우리 성진이 자식 안 반가우니까. 어머님, 제 뱃속 아이가 듣고 있어요. 어떻게 자식도 낳아서 키워보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네가 싫다는 거야.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대놓고 말해도 못 알아듣네. 나한테 잘 보일 생각 마라. 내 맘 안 돌릴 테니.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여러 번이었고 이게 반복이 되자 잘하겠다는 마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더더욱 못 참겠는 건 제 뱃속 아이까지도 비렁뱅이 취급하는 시어머니는 못 참겠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고 제가 유산을 하자 남편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분가를 선언했습니다. 애를 잃고 이제야 이런 판단을 한 남편에게 조금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힘든 제 마음을 참 잘 달래주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나가 살게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자주 올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지금 날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냐? 저런 애 유산한 게 뭐가 태수라고? 네가 집을 나가 살아? 내가 밥도 해줘야 하는데. 엄마, 저 진이랑 결혼했고 앞으로 평생 같이 살 건데 진이한테 이러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네가 말해봐라. 너 나가 살고 싶어? 그렇게 애 떨어진 거 가지고 네 남편 꼬드겨서 나가고 싶냐고? 네가 얘기해. 네, 나가고 싶어요, 어머님. 참아보려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숨 좀 쉬면서 살고 싶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아기랑 네가 제일 소중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래야지. 나도 공부하러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거든. 미안해.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계속되는 모욕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네. 얼씨구?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 너희끼리 어디 한번 잘해봐라. 고얀 것. 감히 내 아들을 꼬셔가지고. 결국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고, 분가를 하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싫어하시게 되었는데 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분가한 이유가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긴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저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셨고, 그런 이유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의 이런 사정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들 뺏어간 것이 이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민원을 담당하는 데서 말이 되냐고요? 아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업무 방해죄세요. 얼른 돌아가시고 가정일은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당신도 한패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지금 날 버렸다니까? 늙은 시험이 혼자 살게 내버려두고 지들끼리 나가 산다고. 그런 양심 없는 것이 여기서 일하는 게 말이 돼요? 그딴 게 공무원이라고? 우리 아들은 변호사 될 사람인데 저것이 덕하니 임신해서 우리 아들을 꼬여냈다고? 그러더니 아들을 꼬셔서 이 집을 나가게 만들어? 동네 사람들 들어보세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일단 돌아가시고 제가 이따 집에 들릴 테니 그때 이야기하세요. 여긴 제 직장이잖아요. 창피한 건 아나 보지? 여우 같은 게 우리 아들 꼬여내서 집 나가게 한 게 창피하기도 하겠지. 나쁜 것. 네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야. 회사에서는 저에게 경고를 주었고 어찌됐건 전 회사에서 이상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처음에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럽게 돌변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쯤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모든 것이 지쳐갔었고 공부하랴 고부 사이 눈치 보랴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분가도 했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내가 엄마 벌을 묶어둘 순 없잖아. 본인이 거기 가서 따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 당신 고작 할 말이 그거야? 내가 당신한테 맨날 어머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도 못해? 질린다, 너나 엄마나. 이래서 아무나랑 결혼하는 게 아닌데 내가 미쳤지? 그때 애만 안 가졌어도
내가 이러고 있진 않았겠지. 공부도 훨씬 잘 됐을 거고 변호사도 진작 됐을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고. 분해 죽겠네. 뭐? 당신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모든 거 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면서 지금 와서 내 탓을 하는 거야? 너무한다 진짜. 갑작스레 변해 있는 남편에게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한편으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대면대면 부부 사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냈지만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하니 예민해서 그렇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제가 더 이해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눈치만 보던 날이었고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는 어머님과 열심히 공부만 하는 남편이었는데 드디어 남편에게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이제 됐어. 네 인생 엄마 인생 활짝 폈다고. 고맙다 우리 아들. 너무 대견해. 뭐 당연히 되는 시험이었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 머리가 보통 머리도 아니고 이제 호강시켜 드릴게요. 호강을 시켜주려면 당장 쟤랑 끝내기부터 해라. 너 제가라고 해도 애도 없고 변호사에 선자리 줄 섰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랑 결혼 생활을 유지해? 겨우 9급 공무원이랑 쟤 평생 가야 6급밖에 더 되겠어? 그래봤자 꼴랑 300 얼마 받을 텐데 요즘 물가가 보통 물가냐? 이래서 전문직 여성이랑 결혼해야 하는 거야. 네 이세도 머리는 좋아야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한번 결혼도 했고 무슨 수로 그러냐고요. 그리고 진이가 지 뒷바라지 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 지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해달랬냐? 지도 네가 변호사 될 줄 알고 발벗고 네 뒷바라지 나선 거 아니야. 걔가 변호사 사모되는 꼴은 난 죽어도 못 보니까 그리 알아. 이 엄마랑 손절하지 않으려거든. 잘 생각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남편을 축하하는 마음이 들어 너무 설렌 저와는 다르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서히 저와 멀어질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전 그동안 고생한 남편을 축하한답시고 친정엄마가 해다 주신 염소탕과 친정아빠의 산삼주까지 대령하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까지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주었어요. 이거 엄마랑 아빠가 자기 축하한다고 보내신 건데 그래도 먹으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지 않아? 아, 뭐 생색내냐? 본인들도 좋아서 보내신 거 아니야? 엄마 말이 딱 맞아. 내가 변호사 되면 당신이랑 장인 장모가 더 좋아할 거라고 하던데. 설마 나한테 뭐 바라고 이러시는 거 아니지? 나 그러면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곤란해. 뭐? 당신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몰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저 오랫동안 고생한 당신한테 축하한다고 하는 거지. 진짜 말 섭섭해한다.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도 당신이 걸러 들어야지. 그걸 그대로 듣고 있어? 진짜 너무하네. 당신이 공부하느라 너무 예민해서 말을 안 했다지만 우리가 부모긴 한 거야? 통 나랑 대화도 안 하고 매일 무뚝뚝하게 그러잖아. 따지냐?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비위 좀 잘 맞추고 살지. 왜 우리 엄마 눈밖에 나서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당신 말 진짜 막한다.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
제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너무 섭섭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고 남편이 변호사가 됐다고 하자 절 못마땅히 여기던 시어머니 또한 더더욱 심하게 저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할 말을 잃게 되었고 남편도 저에게 소원해진 데다 어머님마저 저렇게 성화를 하니 정말 마음 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진짜 헤어져야 하나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생 한 번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우울하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쯤 회사 직원들도 일전에 시어머니 행동으로 저에게 계속 인생 한 번이다 라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어요. 애 없을 때 너도 새 출발해야지. 구급나부랭이랑 우리 변호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그냥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너도 새 인생 살아. 나이도 어린 게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해? 내 평생 너 안 받아들일 거니? 그리 알아.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저와 성진 씨 문제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알지만 제가 판단하기 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저 역시 어머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혼을 해도 제 의사로 할 거지 어머님한테 등 떠밀려 하는 이혼은 하지 않을 거니까 허튼 수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한마디를 안 져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야. 학력도 딸리고 머리도 딸리는 게 인성까지 쓰레기니까 말이야. 어머님의 말이 정말 우스웠지만 그러려니 하였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됐다고 하는 남편마저도 저를 멀리하는 느낌이 드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본인이 변호사가 됐다고 저를 배척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님 친구에게 들은 소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면서 심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진이 아무리 변호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좀 아니지 않아? 이혼 준비하고 있는 거 맞는 거지? 아직 정확히 이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설치더라고. 아무리 내 친구지만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일하는데 괜히 주절거렸네. 네? 어떤 문제 때문에? 뭐 어머님이야 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깐요. 그리고 성진 씨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뭐 이혼한다는데? 성진이 선자리에 내놨잖아. 그 모시기 로펌에 들어가서 잘 나가는 변호사 됐다고. 몰랐어? 아이고, 그 옆였네. 며느리 모르게 일을 진행한 거구만. 아유, 어쩌려고 그래? 참나, 난 또 이혼 중이라고 하는 줄 알았네. 어머님 친구분은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옆에 직원까지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어머님은 그 이후에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며 이혼을 종용하였고 남편과 헤어지는 건 제가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끌려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였지만 이 부분은 큰 부분이었거든요. 어차피 성진이도 너한테 마음이 다 떠난 것 같은데 왜 붙잡고 있냐고. 당장 이혼해. 합의 이혼이면 된다고 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어머님이 나서서 알가알부 하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혼 전인데 성진 씨 선보게 하려고 하는 거 뭘 줄 알아요? 그러다 성까지 보고 결혼까지 오가면 엄연한 불륜인 거 모르세요? 그걸 아는 게 이혼을 안 한다고 해?
넌 자존심도 없냐?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좀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정말 지치네요.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절 그렇게 싫어하는 어머님인 걸 알지만 요즘 이 행동들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 어머님께 제가 아는 사실을 고하자 어머님은 한참은 절 노려보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그 자리에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어이없게도 로펌 입사한 남편을 본인이 손자리에 내놓고 저에게 하는 적반하장인 모습이었죠. 너랑 성진이하고 오늘 끝장을 보자. 성진이도 내가 다 설득해놨으니까 다 필요 없고 오늘 도장 찍어. 당장 따라와. 이거 놓으세요. 안 나요? 어머님, 이거 엄연한 죄라고요. 제 머리 다 뜯기겠어요. 당장 안 놓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감히 변호사 아들을 둔 나를 가르치려 들어? 뭐? 불륜죄? 그래, 그거 없게끔 오늘 안에 끝장을 봐야겠다. 당장 따라와. 전 그렇게 하염없이 어머님께 끌려갔고 힘이 어찌나 세었는지 당해낼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다다른 곳은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이었는데 로펌 로비에서 저희를 이상하게 보면서 제재했지만 어머님은 오성진 변호사의 엄마라며 막무가내로 경비 직원들을 밀어붙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남편의 집무실 문을 연 순간 그대로 어머님은 표정과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아들 책상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여기 떡하니 오성진 변호사라고 적혀 있구만. 당장 나와. 네? 황당하네. 제가 오성진 변호사인데 누구시죠? 여기가 오성진 변호사 집무실은 맞는데 아들이라뇨? 당신이 오성진 변호사라고요? 제 남편이 여기 로펌에 근무하는 오성진 변호사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딱 보아니 우리 아들 심부름이나 할 것 같은데 그런 의자에 앉아보고 싶었겠지. 내가 한 번은 눈 감아줄 테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요. 나 우리 아들이랑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이 사무실에 아무도 들이지 말고 내가 성진이 엄마니까. 어이없네요. 저기요. 제가 오성진 변호사라고요, 아주머니. 지금 뭔가 착각하셨나 본데 정신 차리세요. 셋 다 당황을 했고 결국 남편을 호출하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전화에 헐레벌떡 끼어들어왔고 옷차림은 가관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던 남편은 카센터 정비복장을 하고 뛰어온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을 보고 그곳에 있던 변호사라는 양반은 입을 열더라고요. 보아하니 제 남편과 아주 잘하는 사람 같은 모양새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니, 당신이 여긴 왜? 제 차 수리 맡긴 것은 어떻게 됐나요? 그때 동명이인이다 보다 한참 그러더니 절 사칭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변호사님, 저희 엄마랑 아내가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설마 변호사님을 사칭하겠나요? 술이라니? 차 수리? 네가 왜 이런 복장을 입고 차 수리를 하고 있어? 넌 변호사잖아. 네 아들이 왜 이런 곳에서? 일단 내가 나가서 다 설명할 테니 엄마 좀 진정해요. 당신도 뭐해? 얼른 엄마 데리고 나오지 않고 내가 다 설명할게. 뻔뻔하게 남편은 시치미를 뗐지만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사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계속 낙방한 변호사 시험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찰나 저희 몰래 카센터 정비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정말 우연히 손님으로 온 동명이인 변호사 명함을 받고 시험에 합격했고 취직까지 됐다며 저희를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말만 따라 좋은 여자를 만나 오히려 정비 일을 그만두고 변호사인 척하며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던 속셈까지 있었고 말이죠. 너무 경악스러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없다. 내 인생 최고의 반전이야. 어떻게 식구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줘. 네 아들이 카센터 정비사일 리가 없잖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다시 공부해라. 응? 일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속여서 미안해요. 자꾸 기대하는 엄마 실망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두모자가 아주 웃기네요. 당신 그렇게 직업까지 속어가며 의사랑 결혼하고 싶었구나?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살아봐. 내가 빠져줘야지. 활지 한번 피고 싶다는데 안 말릴게. 그래, 이혼하지 뭐. 어머님, 됐죠? 대신 그냥은 못 해드려요. 위자료 청구할 거고 당신들이 나 기만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다 갚아줄 거니까 그리 아세요. 이제 제가 하는 일 절대 못 막습니다. 뭐? 너 지금 우리 아들이 정비사라니까 지금 그 말투 뭐야? 성진이 공부 다시 시작할 거니까 하던 대로 뒷바라지 해. 이혼 안 한다며. 그럼 당연히 네가 뒷바라지 해야지. 그렇게 성진이 좋다고 하니 내가 정말 마음 열고 생각해 보마. 제가 미쳤나요? 당신 아들 변호사 됐다고 했을 때 선시장에 내놨으면서 이제 아니라니까 나보고 뒷바라지를 해라? 저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말만 따라 이혼할 거고 저희를 이혼시키기 위해서 선시장까지 내놓은 어머님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변호사 됐다고 날 기만하고 속였지? 당신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그리 알아. 상황 판단이 빨랐던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저를 이혼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바로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머리채를 잡고 이혼을 종용하던 어머님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며 저에게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온정이 다 털려 이 집안에서 헤어나와야겠다고 판단이 바로 섰고 드디어 저 역시 이혼을 선언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할 땐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뒷바라지를 못해? 이게 내가 한번 봐주려고 했더니 감히 배신을 해? 배신은 어머님이랑 성진 씨가 먼저 했죠. 당신도 의사 와이프 얻고 싶었잖아. 어디 그렇게 인생 부정하면서 살아봐. 난 엄마가 성화를 해대니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내가 이혼하려 했으면 진작 했겠지. 이제 와서 왜 이래? 나 몰라서 이래? 몰라서 그래. 내 뒷바라지가 필요했으니 이혼은 안 했던 거겠지. 근데 이왕 신분 속인 거 그냥 의사 여자 만날까 생각했던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모를까봐?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 피는 못 속인달까? 우리 좋았잖아. 내가 너 때문에 분가까지 해가면서 네 편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그건 당신이 우리 고부 갈등을 힘들어하니까 당신 위해서 나간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당신은 어머님이랑 똑같은 인간이야. 의사 여자 만나서 인생 뺄 생각이 나고 그런 생각만 안 했어도 내가 변할 일은 없었을 텐데. 난 당신이 변호사든 정비사든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어. 물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벌인 일이야. 정 그 길을 끝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제 변호를 맡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때 그 집무실에서 만났던 남편과 동명이인 오성진 변호사였습니다. 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본인을 사칭한 남편을 벌주고 싶다며 본인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해 나갔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반성하는 기미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뒤통수를 쳤다며 더욱더 죄책감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은 한 여자 인생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사칭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감형될 거예요. 감형이라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될 건데 그게 왜 사칭이야? 이름이 똑같으니 그런 거지. 저 여자랑 한패가 돼가지고 많이 배운 양반이 참 아쉽네. 저런 걸 변호사라고? 우리 아들이 당신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두고 봐. 변호사라더니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니까. 변호해줄 사람 하나 구분 못하고. 아유, 참 직업이 아깝다.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마라. 알겠니? 아, 엄마, 그만해. 일단 사칭한 건 죄송하지만 제가 남들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한테 그런 건데 너무 하시네요. 증명하시는 거네요. 본인이 그래도 절 사칭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그 벌은 받으셔야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그렇게 큰소리치던 시어머니는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남편 또한 저를 기만한 죄로 이혼을 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또한 변호사 사칭한 죄까지 더불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한테 사과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었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답도 없다더니 남편이 딱 그 짝이었고 오히려 이혼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벌금 왕창 맞고 나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해줘도 미안하단 소리는 절대 안 나오는구나. 내가 돌았지.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뻔했다니. 참 이런 게 인생 공부지 싶어. 그 인성으로 어디 한번 변호사 공부 실컷 해봐. 너도 내가 변호사 되면 사모 소리 듣고 싶어서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말렸을 때 널 버렸어야 돼.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다니. 구급 공무원 주제에 감히 나를 버려? 너 이렇게 나한테 돈 뜯어서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거야. 그래, 어디 한번 지켜봐. 누구보다 잘 살 테니까. 누가 보면 너 지금 변호사 된 줄 알겠다. 인생 나랏길 잘 내려가길 바랄게. 저게 끝까지 막말을? 우리 성진이 변호사 되면 너부터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리 알아. 모자란 구급 공무원 같으니라고. 당신 아들 공무원 시험도 떨어질 거야 아마. 그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한다고. 몇 년 동안 꼴 좋다. 한번 아줌마 등골 뽑아 먹히면서 아들 공부 실컷 시켜보세요. 변호사가 되나 못 되나. 학력이 의문스럽다 정말. 그럼 이만 갑니다.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이었는데
전 깨끗이 이혼을 했고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된 금액으로 조그만 땅을 하나 샀습니다. 노후에 부모님께 집이나 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여쁜 딸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부모님이 우시던지 더더욱 결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말이죠. 그 말과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은 조금의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그 덕분에 더 악착같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누구는 이 글을 들으시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응원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살아본 인생살이 앞으로 후회만 남기지 말자라고 신념이 바뀌었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지내시길 바라보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린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에 저희 엄마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셔서 부득이하게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뒤늦게 후회를 하신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가 버렸고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기만 하네요. 엄마는 지금의 남편을 사이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셨어요. 그 이유는 남편의 재산이 많지 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제가 생각한 기준과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많이 달랐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이 그렇다고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살 수 있었지만 엄마는 남자 집안은 무조건 저희보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갈등의 시작이 되면서 잦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죠. 저는 남편이 사치 안 부리고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모습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반대셨죠. 남자가 돈 씀씀이가 커야 큰일도 하는 거지. 좀팽이처럼 절약하면서 살면 제대로 된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니? 손이 작은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 여태까지 발전 없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다. 남자는 무조건 야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야망 찾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왜 엄마가 내가 만날 사람의 기준을 정하는 거야?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것 하나 없어. 토달지 말고 조만간 선자리 알아볼 테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라. 엄마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만난 사람도 아닌데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많은 상처로 다가왔죠.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엄마는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이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나줄 생각도 없으셨고 기회조차 주려 하지 않는 엄마의 행동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지자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던 아빠는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네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집안이 아주 난리도 아니구먼. 당신도 좀 적당히 하지 그래? 막내딸 진이가 마음에 드는 남자라는데 한 번쯤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려야 되겠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지. 너는 엄마를 꼭 이겨 먹어야 되겠어?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네가 엄마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잘난 거 하나 없는 놈 봐서 뭐하게? 시간만 버리는 꼴이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도 되지? 엄마는 그 욕심부터 버려야 돼요. 돈 많은 사위 하나 들여와서
큰 거 하나 얻으시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엄마는 저를 데리고 장사하려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지금 선보게 하려고 능력 좋고 돈은 많은데 결혼은 못하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 알아보고 계신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어제 저녁에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아빠, 엄마가 글쎄 나보다 15살이나 많은 사람이랑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아빠는 엄마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나이 차이가 뭐 어때서? 너희 언니 봐봐라. 엄마 말 들어서 지금 어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잖아. 비록 7살 정도 차이 나지만 결혼하면 나이 차이 신경도 안 쓰게 된다. 고집 그만 부리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앞으로 인생길은 환하다고. 당신이 진이 좀 설득해봐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엄마와 저는 서로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배우자감이 엄마의 기준에선 달랐기 때문에 대화가 좋게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이 서로의 감정만 상해버린 상태로 각자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배우자의 능력보다 사람의 인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인성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며 무조건 재력을 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도 저와 같은 의견이셨고 엄마 앞에서 편을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했었죠. 결국 아빠만 제가 결혼하고 싶은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어려운 자리이고 긴장이 될 텐데 어색할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빠와 그 사람은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꽤 오래 함께한 시간 동안 아빠는 사이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결정하셨는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무조건 강하게 추진하셨던 아빠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대화로 주고받으면서 싫다는 반대 의견에도 아빠는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긴장이 많이 돼 보였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질문에는 차분하게 대답을 이끌어 줬어요. 그래도 경차는 좀 아니지 않아? 주변 시선들도 있는데 최소 승용차는 돼야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지. 어떻게 남자가 경차를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진이야, 너희 형부가 얼마짜리 차를 끌고 다니는지 너도 몇 번 봐서 알지? 1억이 넘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도 좀 더 비싼 거 사려고 생각 중인데 경차를 끌고 다니는 건 우리 집안의 이미지에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되지 않니? 차는 남자의 얼굴인 거 모르니? 집보다 차가 좋아야 목에 힘주고 남들 앞에서 꿀리지 않는 거야. 언니, 예전에는 그런 성격 아니더니 형부 만나서 돈맛 좀 봤다고 벌써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거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의 기준을 정할 수 있어? 형부 집안이 돈이 많고 잘 사는 거 나도 아는데 그렇다고 명품 외제차 탄다고 그걸로 사람의 기준을 정한다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해. 외제차 타면 뭐해? 인성이 바닥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지. 처제, 지금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 인성이 바닥에 쓰레기라는 거야? 외제차 탈 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 그리고 돈이 있어야 인성도 완성되는 거라고. 나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쉬웠는 줄 알아?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라고. 형부, 솔직히 그건 아니죠. 형부네 부모님께서 당연히 재력이 많으니까 다른 것들도 쉽게 얻으셨으면서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간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솔직히 너무 부끄럽네요. 이 사람도 돈만 있었으면 지금처럼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형부는 부모 잘 만난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걸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어찌됐든 지금의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너희 형부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비교가 되니?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점점 격해지더니 결국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어요. 아빠가 원하는 자리는 서로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한 사람의 단점을 집어서 상처 주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나셨는지 탁자의 손을 내리치시더니 결국 분노하셨습니다. 아빠의 행동 하나에 분위기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엄마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게 되면 집안 꼴이 이렇게 되는 거라며 이것 또한 그 사람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뱉은 한마디에 아빠는 이렇게 된 게 전부 엄마 때문이라고 되려 모든 잘못을 엄마 쪽으로 몰아가시자 아빠의 말에 당황하셨는지 더욱더 흥분하시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가셨어요. 이게 왜 내 탓이야? 내가 원하는 사이를 데려오겠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당신이 하도 진이를 감싸고 도니까 제가 저렇게 기어오르는 거라고. 나는 절대로 이 결혼 반대할 거니까 만약 내 말 무시하고 결혼 진행한다면 인연 끊을 줄 알아. 뭘 인연을 끊어? 애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당신이 한 번이라도 진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친구와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는 해봤어? 나는 따로 만나서 오랜 시간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었다고. 그리고 정말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건데 그럼 한 번쯤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진이 엄마면 딸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것도 아니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면 나도 더 이상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으니까 생각 잘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진이 너, 이게 네가 원하는 결혼인 거니? 꼭 엄마 아빠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되겠어? 엄마, 그렇다고 제가 15살이나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가족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불행해지는 게 엄마의 행복인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결정해 보세요. 엄마는 저 못 믿어요? 제가 이 사람이랑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남자와 교제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엄마가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아빠, 저희 그냥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해봤자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은 입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집 밖을 나섰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니 아무리 컸어도 엄마 말을 무시하면 혼이 나야 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패대기 치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도 있었지만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한 적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자식은 언니 하나뿐이라며 저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신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자 그 사람도 결혼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는지 저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어두운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빠가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 너무 흥분한 상태라 일단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 당분간은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엄마한테 먼저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제가 걱정이 많이 됐는지 간간히 전화를 하시면서 집안 상황에 대해 전달해 주셨네요. 그 사람은 1,000만 원대 경차를 타고 형부는 억대 외제차를 탄다고 그걸로 그 사람의 모든 걸 기준 내리는 가족들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돈을 보고 쫓아간 결혼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별로 할 말도 없을 텐데 왜 전화한 거야?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 사람이랑 그만 만나라는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바로 끊을 거야. 진이야, 언니 어쩌면 좋니? 너희 형부가 글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너희 형부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내 친구들이 목격했다며 나한테 사진을 보내준 거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은 호텔에서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었다며 발뺌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런 고민을 엄마한테 얘기하면 집안이 난리가 날 거 아냐. 너도 엄마 성격 뻔히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이렇게 전화하게 된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뿐이야. 너희 형부를 믿어주는 게 지금의 가정을 깨지 않는 거겠지? 언니는 그 사람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애들도 문제지만 지금 중요한 게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냥 입 닫고 모른 척 하면서 살아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지켜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형부가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워도 무조건 눈 감아 주겠다는 거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위자료 뜯어내고 당장 갈라서는 게 더 큰 아픔을 막을 수 있다는 거 몰라? 형부도 엄마가 소개해줘서 연결된 건데 이 문제에 대해 아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호텔에서 목격한 사진 그거 일단 나한테도 문자로 전송해줘. 내가 아무리 언니랑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 나도 도와줄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형부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빠가 결혼을 반대하셨었어요. 그 이유는 나이도 많았지만 일단 아빠 눈에 형부는 질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사람 같았는지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언니한테도 몇 번이나 쓴소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형부가 재력이 있다는 것 하나 보고 결혼을 선택했고 아빠는 언니를 더 이상 말리지 못했었죠. 그런데 아빠가 예상했던 대로 언니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서 곧 있으면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아빠가 이 사실을 아시게 되면 엄마는 뼈도 못 추릴 뿐더러 집에서 내쫓기게 될 거라는 걸 안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언니의 전화를 받은 뒤 이 사실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자기 일인 것 마냥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틈나는 대로 형부의 뒷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형부의 뒤를 밟으면서 알게 된 건 언니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부는 언니가 전송해준 사진 속 여자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형부의 돈 냄새를 맡고 끊임없이 접근하는 듯 보였어요. 저와 그 사람이 목격하고 사진으로 증거물을 남긴 것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물들을 언니에게 보여주고 형부와의 관계를 서둘러 끝내야 할 것 같아 전화 통화를 한 뒤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숙소로 언니를 불렀어요.
그런데 곧바로 달려오겠다던 언니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길래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한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확인하니 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불안했던 마음 쓸어내리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언니는 바닥으로 내팽겨 쳐졌고 형부와 언니가 그 사람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곤 몇 달 만에 얼굴을 마주한 엄마까지 저에게 화를 내면서 형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증거물을 전부 다 돌려달라고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너희 언니랑 형부가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 증거물 가지고 뭐 하려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이니?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너 때문에 전부 무너지게 생겼잖아. 내 돈줄 네가 뚫어줄 것도 아니면서 감히 엄마의 앞길을 막으려 들어? 효도는 못할 망정 엄마한테 불효까지 저지르려고? 당장 사진들 내놓지 못해?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왜 동생한테 알려서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거야? 여태까지 돈 맛봤으면서 그 단물을 네가 잊을 수 있을 것 같니? 하여간 머리 나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조용하게 처리하면 될 것을 일을 이런 식으로 키워서 괜한 약점만 잡히게 만들어? 증거 사진들 전부 내놓지 못해? 엄마는 시끄러워지는 거 딱 질색이다. 그래서 언니가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부가 잘못했는데 왜 언니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엄마가 형부를 소개해 주지만 않았어도 언니는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 딸들은 엄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엄마가 돈맛을 봤으니 그걸 잃게 될까봐 지금 형부가 바람피운 증거물을 전부 다 없애려는 거잖아요. 이 사실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 엄마가 아빠를 잘 알면서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저는 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받고 언니와 이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언니도 그걸 바라고 있고요. 눈물만 흘리지 말고 언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래야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할 거 아냐. 진이야,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니는 너희 형부 없으면 이젠 못 살 것 같아. 위자료 받아봤자 몇 푼이고 결국 언니도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냥 눈 감아주고 형부의 재력으로 내 삶을 누리는 게 좋겠어. 들었지? 저게 너희 언니의 마음이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빨리 숨겨놓은 증거물들 전부 내놓지 못해? 언니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일이 안 좋게 흘러가자 이 문제를 그냥 넘기는 건 언니에게 분명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아빠한테 얘기하려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하지 말라며 제 핸드폰을 빼서 던져버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엄마는 결국 그 사람 숙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집안 세간을 전부 뒤엎으면서 형부가 바람피운 증거물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그 사람이 지내고 있는 공간의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던진 엄마의 행동을 말리려 해봤지만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도 엄마한테 증거물을 빨리 드리라며 계속해서 재촉하길래 그 사람 집안에서 난리치는 걸 더는 볼 수 없던 저는 결국 엄마한테 그동안 모은 증거물을 건네주고 말았어요.
엄마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꺼내보더니 그 사람이 업무 중에 사용하던 파쇄기를 발견하시곤 사진들을 전부 다 파쇄기에 넣기 시작하셨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들을 주워서 보고 있던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더니 엄마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형부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엄마의 손에 들고 있던 증거물들을 갑자기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격한 몸싸움에 저희 모두가 말리고 있는데 엄마가 균형을 잃게 되면서 파쇄기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그 순간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이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엄마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서둘러 파쇄기의 전원을 차단했지만 이미 엄마의 가운데 머리는 파쇄기에 뜯겨 나가버린 상태였어요.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모습에 그 사람은 엄마를 부축해서 급하게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뒤를 따랐는데 형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증거물들을 주워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네요. 저희 엄마가 다치셨는데 형부는 증거물들이 우선이었고 그걸 본 언니도 그제서야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있었는지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아빠가 전부 다 알게 되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엄마는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엄마가 했던 행동들은 쉽게 용서받지 못할 만큼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집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든 증거물을 넘겨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언니가 형부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걸로 작은 집을 하나 구하자 오갈 데 없는 엄마는 언니한테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아빠는 이런 무책임한 엄마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결국 이혼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되자 그 사람과의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포기하려던 순간 아빠는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을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피해받을 수 없다며 결국 엄마 없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언니를 통해 들었는지 엄마는 끝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축의금은 언니를 통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축의금 봉투 안에 뒤늦게야 잘못을 깨달으신 엄마가 저희 부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답을 기다리셨는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자 주말에 아빠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가려는 도중 현관문 앞에 엄마가 서 계셨어요. 당신 정말 나랑 완전히 끝낼 생각이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남남으로 우리의 관계를 끝낼 수 있어? 그저 홧김에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진심이었던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마음 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나 진이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잖아.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잘못을 뉘우칠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나한테 보이는 태도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태도야? 내가 봤을 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리고 왜 큰애한테 빌부터 살고 있는 거야? 걔가 애들 보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밥만 축내고 있다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전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당신은 아직까지 그놈이 내 딸과 이혼한 걸 후회하고 있다며? 그네 인생까지 망칠 생각 하지 말고 당장 그 집에서 나가도록 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엄마는 결국 본전도 찾지 못한 채 돌아서야만 했어요. 아빠는 한 번 아닌 건 절대 돌리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에 대해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생각을 바꾸셨는지 저희 부부한테 찾아와서는 아빠를 설득해달라며 단 한 번도 정준 적 없는 남편에게까지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저희도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 용서해 드릴 마음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시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네요. 가진 게 없다고 모질게 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게 되니 아쉬운 듯 손을 벌리시는 게 더 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유지하면서 지낼까 합니다. 세상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엄마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부쩍 추워진 요즘 항상 몸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인생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쉼없이 달려왔었습니다. 때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꼭 찾아올 거라는 행복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 왔었고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토록 바라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에게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현실과 그동안 인생을 갈아 넣었던 제 삶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신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왔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봐왔던 남편은 피나는 노력 끝에 그토록 바라던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생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예전과는 달라지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딪히는 부분들 때문에 저한테 신경을 써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면서 피로가 많이 몰려와 그러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게 되었죠. 나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학교에 오면 어쩌자는 거야? 주변에 보는 시선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이런 거 챙겨달라고 했어? 학교에 오지 말라고 얘기한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당신 생각나서 이것 좀 전달해 주려고 왔지. 오늘도 집에 늦게 온다며. 요즘 끼니도 잘 챙겨 먹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 최근 들어서 살도 많이 빠졌고 임용고시 준비할 때와 다르게 지금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이따 저녁에 이거 챙겨 먹어. 이거 뭐야? 장어즙? 이걸 지금 여기서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그냥 도로 가져가. 내가 늙은이도 아니고 이런 걸 왜 먹어? 엄마가 당신 건강이 걱정된다고 특별히 신경 쓰신 것 같아.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되는 거니까
몸 생각해서라도 먹어놔. 그냥 집에 놔두고 먹으면 될 것을 이거 주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이 바쁜지 알면서 이런 걸로 시간을 뺏으면 어떡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학교에 찾아오지 마. 주변에서 안 좋은 말 듣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시장 다녀왔어? 꼴이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딘지 알면서 옷을 이렇게 입고 나를 찾아온 거야? 정말 얼굴도 못 들겠다.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엄마가 가는 길에 학교에 들러 챙겨주라는 말에 잠깐 주고만 가려고 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쏘아대더니 옷차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신경 쓰고 온 건데 제가 창피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나중에 집에서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돌아갔네요. 고등학교 선생이 되기 전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단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넘어갔어요.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 생활에도 적응이 돼서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될 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는지 남편은 저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옛날에는 당신이 밖에서 일을 해서 몸매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일도 그만둔 상태라 몸이 많이 편해졌나 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찐 거야? 언제까지 집에 처박혀서 밥만 축내고 있을 건데 밖에서 뭐라도 좀 해봐. 당신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건데? 내 주위에 사람들 보면 정말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당신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돈을 벌어오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게으른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 당신 보면 엄청 게을러 보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내 하루를 봤어? 지금 깨끗하게 입고 있는 셔츠들이나 집안일 전부 누구 손에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당신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사치나 부리면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만족할 것 같아? 우리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건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아이도 낳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어?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요즘 살찐 것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약 먹어서 그런 거 알면서 그냥 내 전부가 이제 꼴 보기 싫은 거니? 당신 요즘 나를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 내 주변 여자 선생님들은 화장도 진하게 하고 몸매도 좋아서 옷도 이쁜 것들로만 골라서 입던데 당신은 여자이길 포기했니? 집안일 하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야? 나도 밖에서 취업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그것뿐이야.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지식도 짧아서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공통되는 게 없으니 내가 당신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나랑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나한테 상처를 주고 싶은 거니?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정말 너무하다 싶었고 결국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죠. 남편과 결혼 이후 뒷바라지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몇 번 눈물을 훔친 적은 있었지만
남편에게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린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말이 7년이지 그 기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왔던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말들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생활한 것도 아닌데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바라봐 주지 않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 저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반복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 제 눈에서 흘리는 눈물들도 더욱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희 요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대충 얘기 들어보니 말도 없이 학교도 찾아오고 여자에게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 아들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너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니? 그동안 내 아들의 성공을 위해 네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남자라는 게 참 단순해.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너만 바라보며 옆에 있었을 때는 바라보는 시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만 바라볼 수 있었겠지. 그런데 지금은 우물 안에서 탈출한 개구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그만큼 너랑 비교가 되는 여자들이 주변에 널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두 눈으로 보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사기 떨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 너를 볼 때 당연히 꼴 보기 싫겠지? 그러니 내 아들이 좋은 말이 나가겠니? 세상 밖에는 너와의 비교 대상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깔려 있잖아. 너는 아직까지 우물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개구리라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야 발버둥 치며 우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지금 현재의 삶이 달라지겠니?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다시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는 없을 거다. 그냥 온갖 고통을 참아가며 살아가던지 아니면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놔주고 각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니? 그게 오히려 속 편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은 저와 그 사람이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각자 갈 길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지. 너는 너 수준에 맞는 남자와 다시 가정을 꾸려나가면 되는 거고 내 아들은 격에 맞는 여교사와 새 출발하는 거지. 원래 수준에 맞게 살아가야 가정이 깨지지 않는 법이야. 시애미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시모의 마음을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결론은 저와 남편이 이혼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용할 만큼 써먹었으니 그만 폐기 처분하겠다는 말로 들렸네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억울했었어요. 시모는 각자의 인생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라는 말로 끝내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두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서류 봉투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저와의 이혼 서류가 있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온갖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이혼 서류였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렸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탁자에 있던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온 거야? 나랑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고 얘기한 거니?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말을 우리 엄마한테 얼마 전에 한 적은 있었지.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나는 격이 맞는 여교사와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것 뿐인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당신이랑 없이 결혼해서 선생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7년간 당신 뒤나 닦아주면서 살아온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은 내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임용고시 합격하고 선생이 되면 앞으로 내가 고생한 만큼에 대한 보답을 해주겠다며. 그런데 그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야? 그냥 이용해 먹으려 한 거냐고. 그야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가진 게 없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선생이 되고 보니까 능력 좋고 매력이 넘치는 여교사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당신이 내 눈에 채워지겠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나를 이 자리까지 만들어준 건 정말 고맙긴 한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해봤자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좋았던 추억마저 없어지는 것보다 여기에서 그만하는 게 서로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우리 미련하게 질질 끌지 말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잠깐 들리는 것도 싫어했던 거고,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죠.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지만 뭐든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듣고 싶었고 그래야 저도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학교 내에 만나고 있는 여교사가 있다며 저와도 곧 정리할 거라는 말까지 이미 전달이 된 상태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듣게 된 저는 더 이상 취해지고 싶지 않아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며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인 뒤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막상 집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친정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린 버스가 목적지에 도달해 배를 누르고 내리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너무 오래간만이라 반가웠었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술 한잔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도 남편과 같은 학교에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제가 모르던 내용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던 순간 저에게 핸드폰에 담겨있던 사진 하나를 보여주며 자기와 곧 결혼할 사람이라고 저도 결혼식에 참석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핸드폰 속에 담겨있던 사진은 다름 아닌 저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고 제 친구와 둘이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제 남편과 같은 학교의 교사인 것도 충격이었는데 둘이 결혼을 약속했다며 자랑스럽게 사진을 보여주는 모습에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대화도 별로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지금의 상황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내 기억으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지만 서로 대화 나눈 건 손에 꼽힐 정도였는데 내 이름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더 놀랍네. 그러고 보니
그때 너한테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해결된 거야?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었잖아.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네?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 보면 대충 얘기가 오고 갔을 텐데 아직까지 그건 모르고 있는 건가 봐? 그 소문이 사실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나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잘 해결돼서 교사가 되어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말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나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단점도 다 받아줄 수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문제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우리 부모님도 결혼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서둘러 결혼을 하려는 거고, 그 사람이 곧 이혼한다는데 서둘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서로 워낙 안 맞는데. 성격도 그렇지만 일단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지나 봐. 결혼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래. 다행히 애는 없어서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면 바로 받아줄 생각이 있으시다고 했거든. 나랑은 너무 잘 맞아서 아무래도 천생연분 같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나 지금 홀몸이 아니야. 임신했거든. 그 사람 아이가 내 뱃속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내 결혼식에 와줄 수 있는 거지? 학교 친구를 사회에서 만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너랑 나랑 뭔가 있긴 한가 보다. 앞으로 연락 자주 하면서 지낼 수 있지? 그러고 보니 너무 내 말만 한 것 같네.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결혼은 했고? 나는 예전에 결혼했지. 그런데 이제 그만 이혼하려고. 서로 너무 마음이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다. 친구는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 남편과 바람나서 결혼까지 약속한 관계라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존재를 친구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제가 본처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제 기억 속으론 학창시절 때 친구는 공부를 잘하긴 했었지만 질적으로 좋은 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두었고 가까이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불행한 사고로 인해 어느 순간 학교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만났다는 거에 잠깐 설레긴 했지만 친구 핸드폰 속에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친구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참석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친구는 자기 입으로 과거의 사건을 인정했고 저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의 애를 임신했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절대로 두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서둘러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희생했던 순간들을 전부 다 보상받기에는 남편과 상간녀인 제 친구에게 위자료 청구는 잠시 미뤄둬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기회를 기다려야만 했죠. 남편은 끝내 제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복수를 하기 위해 식장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어디론가 급하게 끌려가고 있길래 그 뒤를 조심히 뒤따라가니 친구의 어머님과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길래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른다니까. 확실한 건 나와봐야 아는 거지. 느낌상 저 사람 애가 맞다니까? 오늘 결혼식이야. 엄마 제발 조심 좀 해줘. 너는 어떻게 된 게?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김서방 애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나중에 알기라도 하게 된다면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교사 생활도 끝이 나는 거라고. 엄마가 항상 몸뚱이 간수 잘하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너한테 애가 둘이나 있다는 걸 아직까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잖아. 하필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서 그것도 쌍둥이를 출산하더니 누가 애 아빠인지도 몰라서는 지금까지 엄마 죽어라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는 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른다고? 너는 여자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엄마는 이제 모르겠다. 김서방 애가 아니면 커가면서 점점 닮은 모습을 찾기 어려울 텐데 그때 가서 김서방이 유전자 검사했는데 친자가 불일치 나오면 김서방은 자기 친자식도 아닌 자식들을 셋이나 키워야 하는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이 문제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알겠어?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제발 엄마랑 마음 편히 좀 살자. 알겠다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 결혼식 시작해. 서둘러 가봐야 한다고. 친구는 충격적인 말을 남겨둔 채 급하게 식장으로 달려갔어요. 둘이 나눈 대화가 전부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 있었고 남편은 상간녀인 친구한테 제대로 호구 잡힌 거였죠. 그 사이 결혼식이 시작되는 노래가 울려 퍼졌고 저는 멀리에서 둘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세운 계획은 식장에서 이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는 거였는데 생각이 바뀌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남편에게 최대한 많은 아픔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남편을 구제해 주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결국 결혼식은 끝이 나게 되었고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식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제 어깨를 강하게 잡았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분명 우리는 너한테 결혼한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복수라도 하려고 찾아온 거냐? 그럼 제가 여기 축하해 주려고 온 것 같아요? 전부 다 뒤집으려고 찾아온 거죠.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거라고요. 제 두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꼭 봐야겠어요. 제가 입 한 번 열면 어머님은 뒷목 잡고 병원에 실려가실걸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 두고 보세요. 너까지 꽤 뭘 할 수 있겠어? 가진 것도 없는 게 며느리 대우 좀 해줬다고 이런 식으로 남의 집안을 망치려 들어? 네가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너도 봤겠지만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새아가가 지금 임신했다. 둘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애가 있는 관계는 다르다는 거 몰라? 그리고 이혼하고 식을 올리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니?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집안 시끄럽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조만간 위자료 얹어줄 테니 그거 가지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거라.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너도 새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그래서 위자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소송 걸어 받아내는 것보다 더 얹어주셔야 제가 입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식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려 왔는데 여기서 한바탕 난리치면 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하겠어요? 충격받아서 유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고생한 시간만큼 제대로 보상해 주세요. 시모는 제가 난리를 치면 유산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불안했는지 저에게 평생 입을 닫고 사는 조건으로 2억을 주겠다며 조만간 따로 만나자는 말에 3억을 달라고 요구했고, 시모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려 하자 시모는 결국 저에게 3억의 위자료를 주겠다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와 저는 따로 만나게 되었고 3억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끝이 난 줄 알고 있는 시모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저에게는 아직까지 터트리지 않은 진실이 또 하나 남아있네요. 친아빠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고등학교 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쌍둥이 자식 둘이 있다는 카드를 아직까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트려야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듯 싶네요. 남편과 상간녀의 학교를 찾아가 폭로할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2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